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자주자주 올려야 되는데 바빠서 게으르다는 얘기죠. 되게 오랜만에 올립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안 찍었어요. 뒤에 지금 방에 있는데 뒤에 배경이 너무 지금 책도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엉망진창이라 그냥 제 모습은 보고 싶은 분도 안 계실 듯 하여 안 올렸습니다. 이제 비수기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수기 때는 이제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2월부터 좀 계속 바빴다가 6월 말까지 사실 7월 둘째 주까지도 엄청 바쁘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본격적인 비수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뭐 지금도 오고 있지만 정말 시즌이죠. 강의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양평으로 열심히 이동을 했는데 연수원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락을 받은 거죠. 새벽에 취소가 됐대요. 이런 경우 참 난감합니다. 어쨌든 뭐 강사료 같은 경우는 뭐 청구해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일도 안 하고 돈 받는 거네. 뭐 약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게 참 어쩌자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책이고 논문이고 읽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겨우겨우 어쩌다 조금씩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나서 한 권을 먼저 빨리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되게 읽고 싶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인게이지먼트. 네. 이 책이 이제 작년에 나왔어요. 지금 2024년이니까 2023년에 나왔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권기범 교수님이신데요.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사실. 텍사스 A&M에 계시는 교수님이시고요. 인재개발 쪽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뭐 책이 읽다 보면 개인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요. 나오는데 저보다 한 몇 살 젊으신 것 같아요. 한 40대 중반 정도 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인게이지먼트는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저 역시도 관련 아티클들을 꽤 읽어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모티베이션 쪽을 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그 안에 영역 안에서 이제 인게이지먼트도 뭐 당연히 이렇게 다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게이지먼트가 뭔데? 내 안에 활력, 전념, 심취를 이끌어내는 힘이다. 이렇게 표지에 지금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책 안에서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정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일과 관련된 심리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지를 다시 보시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싶다. 대박 아닙니까? 보통은 일하러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막 월요병 뭐 이런 거 생기는데 반대입니다. 일하러 가고 싶대요. 그래갖고 야 이거 대박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제 또 밑에 보니까 번아웃 없이 성공하는 사람과 조직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없이 성공하면서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고 가고 싶다. 요런 게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책에서 이런 부분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일할 때 막 찌릿찌릿하게 즐겁고 내 손으로 뭔가 이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잘 되고 뭐 그럴 때 있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요게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높은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인게이지먼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 하위 차원이 활력, 전념, 심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이 뭐냐? 한번 살펴볼게요. 짠. 활력의 이제 그 대척점에 있는 반대 개념이 탈진입니다. 탈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약간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뭔가 이렇게 활력이 넘친다. 아니면 활력 에너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탈진했다. 요렇게 그냥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활력이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활력이 높은 거라는 게 이런 거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24시간을 3등분을 해보면 8시간을 우리가 자야죠. 그리고 8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시간을 여가를 이렇게 보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8시간 정도를 잠을 못 자요. 막 바빠가지고 뭐 4시간, 5시간 자요. 그러면은 활력이 높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여가를 충분히 못 즐깁니다. 그러면 일에도 그만큼 데미지를 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탈진하게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중요성, 열정, 영감, 자부심, 도전의식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강하게 동질감을 느끼는 상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일의 의미라고 합니다. work meaningfulnes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감을 느끼는 거. 요거 이제 관련된 이론들도 꽤 있는데, 일단 전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취인데, 이거는 완전 일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완전 몰입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칙센미아이의 그 플로우 아시죠? 심취하고 뭐 읽어보니까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책에서도 이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또 문항이 있어요. 인게이지먼트 측정 문항 UW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 한 번도 없음, 뭐 거의 없음, 매우 드문부터 해가지고 이게 7개 척도입니다. 6점까지라 돼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점수를 이제 줄 수가 있고, 각각의 이제 점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의 인게이지먼트 또는 뭐 구성원의 인게이지먼트 수준을 따져볼 수 있고요. 인게이지먼트의 대척점이 바로 이제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역시나 뭐 5점 척도 해가지고 뭐 보통 이하가 나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하라고 나왔다고 하면 이제 괜찮은 수준인 거죠.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막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번아웃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번아웃의 하위 차원도 탈진, 냉소, 효능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각각의 요소들이 한 몇 점 정도 되나요? 효능감은 좀 반대 개념이죠. 탈진, 냉소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번아웃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효능감은 이제 뭔가 번아웃의 반대, 약간 인게이지먼트에 좀 더 가깝지 않은가. 그래서 앞에 거하고 이제 요 뒤에 번아웃하고 두 가지를 같이 좀 나눠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번아웃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느냐. 그래서 일단 뭐 보시면은 뭐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쵸? 업무량이 일단 많아요. 막 그러면은 이제 일이 바쁘고 막 괴롭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수단 자체가 부족하다. 이건 뭐 예를 들면은 자원이 부족한 그런 거죠.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도 없고 막 죽도록 몸으로 때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입니다.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이제 보스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선택권이 하나도 없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즐거울 수가 없죠. 당연히 일이 재미가 없습니다. 지치기만 해요. 그리고 일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족하다. 그냥 나는 맨날 잡일만 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 그럼 번아웃이 온다 이 얘기죠. 권한 없이 책임만 주어지는 이런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그뭐 국내 조직에서도 뭐 한 팀장급 이 정도 되면은 실제로 별로 권한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별로 없고 책임만 엄청 커지는. 그래서 이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뭐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상이 있습니다. 이런 고생했는데 부족한 급여, 뭐 인정 만족도 이제 일종의 보상인 거죠. 인다이렉트 보상. 자, 그래가지고 요 이제 부족한 급여.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소셜 익스체인지 티오리를 설명합니다. 사회교환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준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 굴도나가 1960년에 만든 이론인데,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어렵게 막 말하자면 끝도 없이 어렵겠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뭐 그런 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이라고 또 합니다. 고립되거나 뭐 갈등을 겪거나 또는 무례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번아웃이 되기도 하고, 뭐 아마 개인적인 경험들 한번 반추해 보시면 떠올리시는 아마 사례들이 꽤 있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이 있습니다. 차별, 편애 이런 것들도 번아웃을 일으키고, 또 가치, 윤리적 갈등, 의미 없는 일 이런 거.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습니다. 번아웃은 이래서 생긴다.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이제 이런 거죠. 이거 사실 책에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읽다 보니까 조금 모델이 그렇게 메이크센스하지 않는 듯하다 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또 수정해봤는데, 이것도 뭐 욕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차원을 이렇게,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두 개예요. 하나는 에너지를 짜내는 프로세스, 또 다른 하나는 동기부여 프로세스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를 짜낸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무 요구가 크고 직무 자원, 그러니까 뭐 직무 자원이라고 하면은 나의 시간, 에너지 뭐 등등 뭐든 다 되겠죠. 뭐 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크면 이제 번아웃이 온다. 그러면 번아웃이 오니까 건강이 망가지는 거죠. 저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뭐 몸이 아프다 이런 거를 말로만 들어보지 직접 못 겪어봤는데, 제가 이제 직접 몇 년 전부터 이제 겪어봤거든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엄청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뭐 그런 거를 겪고 계시다 하면 병원을 빨리 가보시는 게 생각보다
그런 환자가 많아요. 예, 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직무 자원이 있습니다. 직무 자원이 많고 직무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동기부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고 인게이지먼트가 높으면 뭔가 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 혁신행동. 아이고. 예, 혁신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무상으로도 성과 또는 조직상으로도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뭐 말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예를 들면 직무유가 커져가지고 이제 번아웃으로 가는 그 길 안에서도 이 완충과 대처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번아웃으로 빠지지 않고 인게이지먼트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 얘기인데요. 완충은 뭐냐? 버퍼링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인터넷 느리던 시절에 뭐 이렇게 그래픽 같은 거 이렇게 파일 하나 읽으려면 막 되게 막 엄청 느리게 막 미디어 같은 거 보다 보면 막 엄청 느리게 막 끊어졌다 갔다 하면서 막 버퍼링 중입니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예, 뭔가 완충해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자긍심, 주변 사람들과의 애착 관계, 뭐 건강, 마음의 평화로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예를 들면 자기 일과 관련해서 뭐 자긍심이 크면 번아웃으로 빠질만 한데도 이제 버텨내는 거죠. 그 저기 특수부대 이런데 뭐 그 뭐죠? 그 예능 중에 그 왜 특수부대 예비역 분들 나오셔가지고 막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장난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출신 부대에 대한 그 자긍심 그런 걸로 정신력을 버텨낸다 이런 거 아닐까요?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막 사랑하는 사람들 많고 막 친한 사람들 많고 막 이런 동료들 좋은 사람들 많고 그러면은 완충되잖아요. 예. 또 건강할수록 또 운동 많이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일수록 번아웃에 빠질 확률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예. 마음의 평화로 막 평상시에 뭐 이렇게 명상도 많이 하시고 좋은 거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시고 이러시면은 번아웃에 빠질 확률이 당연히 낮아집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처, 코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래요. 해가지고 문제 해결형 코핑. 이거 뭐냐?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제 번아웃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줄여줄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해결책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뭐 주변 동료라든지 뭐 상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제시받는 거. 요거를 이제 문제 해결형 코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코핑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직접적으로 스트레스 원인을 줄여주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주변 뭐 동료든 누구에겐가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나 좀 위로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번아웃으로 빠지지 않고 인게이지먼트로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막 재구성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요거는 이제 제가 실무에서 좀 그 써먹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이런 관점이니까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문적으로는 원래는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위험하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금 학문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을 갖다가 그냥 재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 부분인데 그래서 직무 자원이 뭐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요거 있잖아요. 직무 자원이 뭐고 위에 이제 직무 요구가 뭔데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직무 자원, 조직 수준, 팀 수준, 직무 수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조직 행동 연구하실 때 이제 요 세 레벨에서 연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잘 구분해 주셨습니다. 일단 조직 수준은 이제 뭐 경영진들이나 이제 HR에서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인사제도, 조직 문화 이런 거, 학습 조직, 조직 공정성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직무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다음 팀 수준에서 보면은 역시나 리더십, 리더십은 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리더십이 조직 문화에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죠. 그리고 상사와 동료의 관계, 당연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것들이 자원이 되겠죠. 반대인 경우는 이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무 요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수준, 요거 이제 자율성, 이런 거 이제 말하면 뭐 하겠어요. 엄청 중요하죠. 마이크로 매니징도 막 무조건 막 쓰면 안 된다.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죠. 자율성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막 자율성을 준다?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튼 그런 거는 좀 또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릴 때 이거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가지고 이런 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다른 토픽에서 또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도전적인 직무 요구와 또 다른 하나가 방해되는 직무 요구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전적인 직무 요구는 뭐냐면은 이게 맞닥뜨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뭐 약간 그런 거겠죠. 아니면 너무 힘들게 하거나 이런 걸 텐데 이게 인게이지먼트를 일으키는 어떤 뭐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회도 주면서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직무 요구다. 약간 챌린지 받는 거 있잖아요. 내 수준을 좀 뛰어넘는 뭐 이런 거. 우리 왜 저기 일반 시간의 법칙에서 말하는 저기 뭐죠? 그 deliberate practice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식적 연습.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해되는 직무 요구. 요거는 인게이지먼트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농후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아주 힘든 직무 요구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래요. 시간 압박 받는 거. 이거 뭐 일하면서 되게 많이 봤죠. 역할 모호성이 있고 고용 안정성. 아이고 자꾸 잘못 누르네요. 일과 가정의 갈등 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웃자면 좋은데 요거를 좀 그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인터벤션, 어떤 개입이죠. 어떤 뭐 해결 방안 될 수 있는데 네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의 자원을 개발한다. 그게 이제 멘탈을 뭐 강화하는 이런 것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제시를 책에서 다 하진 못하고 있는데 시간을 버는 방법도 있고 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자원, 직무 자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기에는 또 보면은 뭐 많을 수 있겠죠 이것저것. 이 역시나 이것도 뭐 전문성일 수도 있고 관련된 장비나 뭐 예산을 많이 받는다든지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든지 뭐 등등 될 수 있겠고 뭐 리더십 뭐 어마어마 중요하겠죠 당연히 어마어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 촉진 역시나 건강한 몸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 내용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드리려면 몇 시간 안에도 다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책 자체가 너무나도 잘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이 권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께서 뭐 이렇게 강의를 직접 하시거나 이러기는 뭐 이렇게 온라인이 아닌 이상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있으시면 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인게이지먼트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